사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잘 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것도 잘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잘 그려버려서 나 이거 다 잘 그렸다 약간 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뇌과학 애호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AS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공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공간감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뭐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일 수 있겠죠. 사실 이 공간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거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디자인 하다 보면 이 공간감을 왜 넣어야 되는지, 공간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한 공간감 표현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에서 공간감은 말 그대로 공간을 느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2D로 되어 있는 이 화면 안에서 깊이를 느껴지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깊이를 만들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쉽게 이해해보자면 그냥 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구나 아니면 책상이나 뭐 컴퓨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근데 방이 좁으면 이게 완전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만해 보이겠죠. 근데 방이 넓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을 넣어도 여유 있어 보여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디자인 요소들을 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좁으면 넣었을 때 답답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공간감은 이 2D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깊이감을 더해주면서 방의 크기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공간감 표현 방법 9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투시 원근법입니다. 투시 원근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 선 원근법이라고도 하는데 투시 원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거를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를 작게 그리면 됩니다. 쉽죠? 1점 투시를 그린다. 그러면은 수평선을 그려주고 소실점으로 선이 뻗어져 나오는데 건물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서 있고 여기서 또 뭐 길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넓고 여기는 점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감이 느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감이 느껴지게 되죠. 자, 다음은 명암과 그림자입니다. 명암과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빛과 그림자예요. 빛과 그림자 여러분 다 아시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대면은 여기 지금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조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직접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에 좀 어둡게 하고 여기도 살짝 어둡게 하면 빛이 지금 이 방향으로 와서 여기는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을 좀 덜 받고 여기는 더 덜 받고 여기는 더 가려져서 더 어두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그림자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공간감이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지겠죠. 이만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는 프레임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진에서도 적용이 되고 뭐 영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림 그릴 때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 창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쇠 구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구멍이 뚫린 웬만한 것들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레임으로 잡고 여기를 프레임에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두께를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창틀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프레임 바깥쪽에 물체를 넣습니다. 여기 뭐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프레임 중간에 이렇게 캐릭터 한 명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캐릭터를 한 명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배경을 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그리면
공간감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또 공간감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기원근법인데요. 공기원근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죠. 우리 멀리 있는 산을 보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점점점 멀어지는 산들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는 엄청 진하게 칠해줍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까만 산이라고 해볼게요. 다 똑같은 다 까만 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둡게 완전히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살짝 좀 더 밝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더 뒤에 있는 거는 더 연하게,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는 더 연하게.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흐리게 만드는 거, 이게 공기원근법입니다. 이 가까운 산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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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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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감이 생깁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공기원근법의 원리는 그겁니다. 공기 중에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먼지가 떠다녀요. 지금 여기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이 먼지들이, 눈에 안 보이는 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이 어디든 다 먼지가 떠 있는데, 이 먼지들이 이 대상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먼지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먼지가 겹쳐져서,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사이에 먼지가 많아서 잘 안 보이겠죠, 멀리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원리가 공기원근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다섯 번째는 선의 두께입니다. 선의 두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원근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을 봤을 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선이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림에서도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동그라미는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멀어지면은 이 정도, 별 차이 없지만, 그리고 좀 더 멀어지면은 이 정도, 좀 더 멀어지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지면 이 정도, 좀 더 멀어지면 이 정도, 더 멀어지면 이 정도. 자, 이렇게 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공간감을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감이 이런 식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여섯 번째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겹쳐짐입니다. 우리가 사각형이 3개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가 맨 앞에 있는 사각형 같나요? 얘가 맨 앞에 있는 것 같나요? 아니죠. 그냥 겹쳤을 때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는 앞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안 가려져 있고, 얘는 가려져 있고, 얘는 그 가려져 있는 애의 더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공간감이 생기게 되죠. 사실 이 레이어는 이 공기원근법에서도 나왔죠. 이 산이 겹쳐지면서 레이어가 적용이 되고, 이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겹쳐짐, 이 캐릭터랑 창문이랑 여기도 겹쳐지면서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여기도 사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감 밀도인데요. 사실 이 질감 밀도도 공기원근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작아지게 원근법을 적용해 볼게요. 근데 이 질감 밀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접히거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맨 앞에 있는 애는 굉장히 이 질감 표현을 잘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찢어져 있어. 여기 좀 주름이 이렇게 좀 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찢어져서 푹, 그다음에 표정도 이렇게 그려주고 선명하게. 그 다음에 똑같이 찢어지는데 이 똑같이 찢어진 거를 좀 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는. 그리고 더 뒤에 있는 애는 더 대충. 그리고 더 뒤에 있는 애는 더 단순화해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질감 표현을 많이 해서 밀도를 높이고, 뒤로 갈수록 질감 표현을 좀 단순하게 해서 결국엔 이것도 원근법.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뭐 잘 안 보이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바로 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 그러면은 피부 모공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모공은커녕 그냥 이목구비도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 그릴 때도 똑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보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질감 표현의 밀도를 낮게 그리는 거.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잘 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것도 잘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잘 그려버려서 나 이거 다 잘 그렸다? 약간 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간감이 없어지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주제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거는 주제를 도와주는 그 부제인데 부제가 주인공을 더 안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강약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여백입니다. 여백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백이에요. 주제를 이렇게 가득 차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지금 이만큼 남죠. 이 남는 공간들이 뭔가 허전한 게 아니라 여기가 공간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 굉장히 제가 꽉 차 있어서 뭐 얼굴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공간감이 이만큼밖에 안 느껴지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넓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좀 더 이 정도까지는 넓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픽 디자인도 똑같아요. 그냥 이 내가 주제를 작게 넣으면 작게 넣을수록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이 공간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평면이라도.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블러 효과입니다. 자, 블러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 똑같은 크기의 캐릭터를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여기서 효과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 해서 이렇게 주면은 흐려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가 가까워 보이나요? 여기가 가까워 보이나요? 당연히 여기가 좀 더 가까워 보이죠. 사진에는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물체를 예를 들면 이 쿠션을 이 앞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한테 초점이 만약에 잡히면 제가 흐려지고 만약에 지금 저한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얘가 흐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흐려진 대상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선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블러 처리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블러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공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이제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디자이너들한테는 진짜 당연하고 완전 기본기인데 비전공자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겠다라는 갑자기 그 깨달음을 얻게 돼가지고 앞으로의 콘텐츠에도 제가 좀 더 비전공자나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조금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책을 만든 것도 디자인 입문자를 위한 디자인 감각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플이 달린 적이 있어요. 악플이라기보다는 그 리뷰평에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을 썼다 막 이런 리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이론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책은 이거 갑자기 홍보가 돼버렸는데 이런 이론들을 진짜 쉽게 만화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재밌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갑자기 광고. 네, 디자인 구구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디자인 구구단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패스트 캠퍼스랑 같이 그래픽 디자인 감각 트레이닝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디자인 이론을 읽고 나서 내 디자인을 만들어 봤어. 근데 내 디자인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달 기수제로 포스터 디자인 트레이닝이라는 그룹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대1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걸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공간 표현 방법 9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디자인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콘텐츠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